아, 이게 윈도우였다면. 요게 4K 60p 출력이 됐으면 이동이 돼야 되고, 만일을 대비해서 바이오스 플래시백 USB 만들고 윈도우 USB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8K AV1 유튜브 동영상 가속이랑 가격이 좀 싼 거, 그게 왼쪽에 있는 이 보조 시스템으로 이게 다 된다면 N100 CPU 요게 TDP 6W. 그러면 M100 중에서 제일 싼 노트북을 고르면 된다? 슈위 제미니북 프로 요게 M100 들어가 있고 14인치에 와이파이 6 들어가 있고 HDMI도 4K 60p 지원하고 윈도우 11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세일하면 $150? 인텔 M100 TDP 6W짜리 저전력 CPU를 사용한 알리에서 팔고 있는 슈위 제미니북 프로 노트북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램 8기가, SSD 256기가인데 램은 메인보드 기본적으로 납땜이 돼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고요. 처음에 알리에서 협찬 메일이 왔을 때 이거 말고 M100 사용한 그 미니 PC 있잖아요, 그거랑 고민을 했어요. 미니 PC는 램이 납땜이 아니라 슬롯으로 돼 있어가지고 확장성이 좀 더 좋긴 한데, 저는 이제까지 미니 PC를 조텍 Z박스랑 그리고 MSI QB 그걸 사놓고도 거의 쓰지를 않더라고요. 제 패턴상 메인 컴퓨터 작업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이 노트북. 이게 좀 구형이긴 한데 이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게 2015년 8월 23일에 생산된 건데,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컴퓨터 AS 같은 거 해줄 때 이걸로 윈도우 USB 만들고 바이오스 플래시백하고 한 덩어리로 돼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뭐 그런 거 따로 안 붙이고서 이거 하나로 단독 구동이 가능한 거. 과연 이 녀석이 8K AV1 유튜브 동영상 가속이랑 HDMI로 4K 60프레임 출력까지 가능한 게 이게 TDP 6W짜리 CPU로 이게 가능하다고? 아답터는 이러한 모양의 12V에 3A, 뚜껑을 닫았을 때 사이즈는 가로 32.5, 22.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뭐 성능은 굳이 기대하진 않겠지만 이쪽에 웹캠이 달려있긴 하네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셔터도 가능하고, 그리고 힌지는 180도까지 이렇게 열리는 힌지. 겉면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겉면에는 추위 이렇게 써있고, 추위 춥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충전 포트 HDMI 2.0, USB-A 포트, USB-C 포트가 있는데, 이 C 포트는 PD 충전이나 디스플레이 출력 같은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안쪽은 제가 9년째 사용하고 있는 13인치짜리 구형 노트북이랑 비교를 해보면 터치패드 부분이 상당히 넓고, 그리고 전원 버튼이 전원 버튼 여기 달려있구나. 개인적으로 전원 버튼은 이렇게 키보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원 버튼이 따로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예전에 그런 노트북들 별명이 과제 학살자라고 불렸어요. 이거 막 과제하다가 백스페이스 이걸 누르려다가 모르고 전원키를 한번 딱딱 누르면 컴퓨터가 종료되게 그때는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어도 전원 설정해서 뭐 이거를 해주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하긴 영혼을 끌어모은 쿠폰 가격 $150에 뭐 여러 가지를 바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아답터는 이게 EU 옵션으로 고른 아답터라,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220V 거랑 비교하면 두께가 좀 얇아요. EU 아답터가.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앞쪽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 USB-C 단자 쪽에 PD 충전이 안 되는 거는 그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 이런 거 노트북마다 이 외경, 내경, 이 아답터 사이즈 직경이 있거든요. 그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PD 젠더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요건데 인터넷에서 대략 뭐 2,000원 정도? 네, 그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아답터 들어가는 거랑 동일하게 생겼고, 그리고 반대쪽은 USB-C 단자로 돼 있어가지고 아답터 단자에 이렇게 끼우고 이쪽에다가 PD 충전기를 연결하면은 헝그리 PD 충전을 할 수가 있다. PD 케이블을 연결하면 PD 충전 제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노트북에는 이쪽에 빨간색 LED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따가 충전이 완료되면 과연 몇 와트로 사용이 가능할까? 저전력 CPU는 과연? 그러면 과제 전원 버튼 이거를 한번 살짝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으면 이쪽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들어오고요. 잠시 뒤에 화면이 켜지고 추위 춥나? 역시 설명대로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뭐 언어 설정 같은 거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어 설정돼 있고, 예, 한국. 이렇게 하면은 네, 윈도우 바탕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거예요. 제어판에서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으로 바꾼 다음에 조금 이쪽에 내려보면 전원 옵션 들어가서 전원 단추 동작 설정 들어가서, 이 녀석은 아쉽게도 이쪽에 과제 학살자 버튼으로 전원 버튼이 있으니까 전원 버튼 단추를 누를 때 아무것도 안 함. 저는 뭐 절전 기능도 사용 안 할 거니까 이것도 끄고, 덮개 닫을 때도 그냥 화면만 꺼지게 다 아무것도 안 함으로 만들고, 변경 내용 저장. 시작 버튼 이쪽에 있는 거 귀찮으니까 오른 클릭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서 작업 표시줄 동작 이쪽에 가운데를 왼쪽으로 하면 이게 왼쪽으로 오죠. 그리고 시계 쪽에 오른 클릭 날짜 및 시간 조정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표준 시간대가 우리나라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이쪽에 서울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윈도우 업데이트를 다 하고 올게요. 윈도우 업데이트가 끝났으면은 네, 크롬 다운로드 아니 크롬 다운로더가 아니고 네, 엣지. 저는 이 엣지를 크롬 다운로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크롬 다운로더 그런 느낌? 이게 엣지가 약간 웃긴 게 어떻게든 크롬을 안 쓰려고 해요. 이게 보면은 여기 주소창에다가 크롬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보통은 웬만한 검색 프로그램들은 이쪽 맨 위에 크롬 다운로드가 뜨거든요. 근데 크롬 다운로드를 이쪽에 안 띄워줘요. 이거 밑에 좀 이렇게 내리면, 야, 이쪽 중간에 이걸 좀 숨겨놨어. 이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크롬 다운로드 받는 거를 싫어하나 봐요. 하지만 나는 다운로드 받을 건데.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팅을 해줄 건 이쪽에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 콘텐츠에 따른 밝기 변경이라고 나오죠. 간혹가다 노트북들은 동영상이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화면 밝기를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끄기를 해주면 내가 설정한 화면 밝기 그대로 고정이 될 거고요. 기본적인 정보 이렇게, 그리고 메인보드, 메모리, 벤치를 돌려볼게요. 런. 점수는 뭐 대충 옛날 2세대 i7 2600K랑 비교를 해봤는데, 오 TDP 6W짜리 CPU가 옛날에 i7 2600K보다 싱글 점수가 더 높아요. 물론 멀티 점수는 차이가 나긴 하는데 TDP 6W짜리 CPU라는 거를 감안하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내 온도는 약 27.7도 정도 되거든요. 하드웨어 모니터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네벤치도 돌려볼게요. 멀티코어 점수는 2540점, CPU 최대 온도는 85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싱글 점수는 882점이 나오네요. 런. 역시 NVMe 방식은 아니고 전형적인 SATA3 M.2 슬롯에 들어가는 SSD고요. 과연 8K AV1도 이상 없이 돌아가는지. 오케이, 8K AV1 가속도 전혀 문제 없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쪽에 달려있는 HDMI 포트, 요게 4K 60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거는 4K 60 지원한다고 그렇게 써있어가지고 믿고 샀다가 4K 30만 지원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요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뭔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 연결을 하고 노트북에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P 누르면 단축키로 이렇게 듀얼 모니터 세팅을 고를 수가 있어요. 확장, 새로 연결한 모니터 벤큐 EX3210U 4K 해상도의 60Hz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리모컨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4K 해상도 60Hz 오케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스펙에 보면은 이쪽에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테스트하는 이 노트북 바로 위에 이쪽에 공유가 달려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받기 전에 검색해 본 바로는 와이파이 칩셋이 인텔 AX101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거라면 500메가 풀속도까지 잘 지원을 해줄 겁니다.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좀? 다시? 생각보다 느린데? 이거 아무리 이제 하이 칩셋이라 그래도 이거 500메가는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장치 관리자의 칩셋이 뭔지. 뭐야, 왜 AC9650이라고 잡혀있지? 이거는 와이파이 6 칩셋이 아닌데 뭐지?
이럴 때는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오케이. 이 비슷한 적이 있긴 했어요. 이게 윈도우 11이 와이파이 칩셋을 좀 바보같이 잡는 경향이 있으니까 인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 다운로드 센터, 무선, 인텔 무선 어댑터용 와이파이 드라이버 이거 있어요. 요거 다운로드 받고 이 상태에서 윈도우 버튼 오른 클릭 장치 관리자 들어가서 네트워크 어댑터 지금 AC9560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윈도우 11에서 경험해 본 바가 맞다면 이거 잘못 잡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오른 클릭한 다음에 디바이스 제거 체크해주고 제거. 자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다운받은 와이파이 드라이버 이걸 설치를 해주면은 확인을 해보면 장치 관리자 네트워크 어댑터 아 그렇지 역시 윈도우 11이 바보였어.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와이파이 6 AX101 칩셋 잡혀있는 거 보이죠? 뭐 칩셋 장난질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윈도우 11이 바보 같아가지고 이상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와이파이 다시 잡아서 그렇지 와이파이 6 연결됐다고 나오고 속도 측정을 해보면 아 그치 이렇게 400은 넘게 나와야죠. 요게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그치 이거지 이게 와이파이 6지. 그리고 뭐 어차피 화면에 대한 뭐 기대는 크게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건데 이쪽은 P11 플러스 요게 추이 제미니보 프로 레노버 U31-70 요 녀석도 화면 밝기 최대 요 녀석도 화면 밝기 최대 그리고 요 녀석도 화면 밝기 최대 요 상태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조명을 잠시 끄고 가운데 있는 게 추이 노트북입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네,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뭐 멀티미디어 감상 뭐 그 정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는 P11을 옆에 놔도 뭐 그렇게 크게 꿀리지 않는 거 보면은 뭐 이 정도면은 제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쪽에 보면은 이쪽에 F1번부터 F12번까지 이렇게 파란 글씨로 펑션키 단축키들이 있거든요. 요거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키보드 펑션키 누른 상태에서 ESC 키는 원래 절전인데 제가 지금 절전 기능을 꺼놨으니까 동작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F1키 누른 상태에서 F1번은 비행기 모드 켜기 다시 한번 누르면 비행기 모드 끄기. 비행기 모드가 이렇게 켜진다는 거는 노트북에 달려있는 모든 무선 기능이 중지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풀리고 그리고 F2번은 음소거 그리고 F3번은 볼륨 낮추기 F4번은 볼륨 올리기 그리고 F5번은 밝기 낮추기 F6번은 밝기 올리기 그리고 펑션키 F7번은 화면만 껐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화면 켜지고 펑션키 F8번 누르면 활성화된 창 종료 그리고 키보드 부분에 이쪽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 펑션키 누른 상태에서 F9 넘락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로 인식이 돼요. 다시 한번 누르면 풀리고 펑션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터치패드가 잠기고 다시 한번 누르면 풀리고 그리고 터치패드 단축키도 간단히 사용을 해보면 왼쪽 아래가 왼클릭, 오른쪽 아래가 오른클릭. 오른클릭은 터치패드에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클릭을 해도 오른클릭이 되고요.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거 볼 때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가 있고 손가락 두 개로 줌인 그리고 줌아웃. 그리고 자극 표시줄에 열려있는 모든 창을 보려면 세 손가락으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창을 최소화시켜서 한 번에 바탕화면을 보려면 세 손가락으로 아래로 다시 한번 위로 올리면 원상복구되고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열려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세 손가락으로 좌우로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넘길 때마다 이게 넘어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온 제품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뒷판이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는 볼까요? 오케이 지난번에 3080 Ti 광부 에디션 살 때 사놨던 이 전동 드라이버를 쓰면 되겠구나. 어차피 N100이라는 CPU의 특성상 뭐 이거를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다야방면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목적에 고정해가지고 24시간 풀로 돌려도 전력 소비가 조금 나오게 그렇게 나온 CPU니까 지금 나사를 풀다 보니까 요쪽에 오른쪽 아래 여기 안쪽에 나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워런티 실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혹시나 이거 따실 분들은 여기에 워런티 실 붙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분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열리고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 어디 보자. 어떻게 생겼니? 그리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쪽에 있는 게 스피커 뭐 조그맣게 있으니까 잠깐 들어봤지만 뭐 굳이 음질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고요. 트위치 틀어놨을 때 뭐 대사 같은 거 들리는 거 뭐 그 정도만 이상 없고 음질 같은 거는 따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 스펙상에 기본적으로 SATA 3 방식 이외에는 NVMe 방식은 이게 인식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끼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NVMe? 뭐 폭발 같은 건 안 하겠지. 원래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은 법 아니겠어요? 웬디 블랙 NVMe 요거 끼우면은 인식 안 되는 건가? 오케이. 일단 이 상태에서 켜보자. 파워 온. 오케이 켜지고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뭐 나오지 않을까? NVMe 컨피그레이션. NVMe 컨피그레이션. 노 NVMe 디바이스 파운드. NVMe는 인식이 안 되나 보네. 다시 뚜껑을 닫아주고 재조립 완료. 그러면 이 노트북을 어떻게 이 옆에 깔끔하게 위치시키느냐인데 그럴 줄 알고 미리 검색을 해서 사놨죠. 노트북암. 보통은 이런 모니터암에 모니터를 이렇게 배사홀에 붙여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사홀에 노트북을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는데 요거 쿠팡에서 10,000원 초반대에 요거를 구매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상남자는 설명서 따윈 보지 않아. 요게 요렇게 노트북이 올라오고 요쪽 뒤에 요 나사 구멍들이 배사홀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라는 건데 잘 감은 안 오지만 뭐 해보면 알겠지. 요쪽에 요렇게 대고 끼우고 조금 넓혀서 만일 요렇게 놓는다고 하면 요쪽도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걸 안쪽으로 좀 조여서 그리고 이쪽 뒷면에 있는 거 요거를 눌러서 고정. 아하, 요게 이렇게 고정이 된다. 알겠다. 그러면 모니터암은 지난번에 세일할 때 사놨던 아마존 모니터암 역시 세일할 때 무작정 담아놓으면은 언젠간 쓸 때가 있다니까. 아마존 모니터암 특성상 이 부분이 이쪽으로 더 이상 아래쪽으로는 안 되니까 위쪽으로는 되고. 오케이,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아래쪽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니야 이쪽 책상을 살짝 빼서 이렇게 하고 이쪽을 좀 접어서 오케이 최대한 올리면 요 각도까지 최대한 내리면 오케이 거의 수직. 요 자리에다가 노트북 오케이 끼우고 화면은 어차피 180도까지 펼쳐지니까 뭐 이 상태도 나쁘지 않고 타이핑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해서 내려지면 좋아. 일단 이렇게 해서 됐다. 이거거든. 어떻게든 노트북을 공중부양시키려고 노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청소하려고 할 때 이렇게 딱 든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빼고 한 번만 싹 훑으면은 먼지 청소 한 번에 싹 되거든요. 노트북 화면 밝기 100%로 트위치 틀어놔도 대략 10W 정도만 소모하고 있고 역시 저전력 CPU. 그리고 작업이나 게임 안 할 때 그런데 컴퓨터는 끄기 아쉬워서 그냥 멍하니 켜두기만 하는 거 그냥 꺼버린 다음에 HDMI 연결된 상태니까 윈도우 P 단축키 누른 다음에 확장. 메인 컴을 꺼도 이제 메인 모니터는 4K 60 출력으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동영상을 큰 화면으로 이렇게 HDMI 2.0 케이블로 지금 8K 60 프레임 영상 이렇게 출력하고 있으면서 노트북 쪽의 전력 소비를 확인해 보면 대략 10W에서 뭐 15W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역시 저전력 CPU.